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잉 오피스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잉 오피스다라고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바이오가 원하는 품목에 대한 제조업체를 발굴하고 그들과 바이오를 대신해서 협상을 하고 거래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 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통관하고 손적하는 일을 관리해 준다.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바이오 오피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바이오 오피스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메리칸 임포터스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그 수입업자 협회의 그 자료를 가지고 열 몇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근데 크게 봐서는 그거다 이거죠. 예. 제조업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통관하고 선적하고 하는 일들을 쭉 관리해 주는 거 그 일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바잉 오피스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이고 있는 바이어가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네가 좀 해줘라라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바이어가 그 가죽 제품 뭐 그다음에 신발 뭐 이런 것들, 방수 신발 뭐 이런 것들 연락해서 해본 적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수료를 한번 볼까요? 대개 그러면 수수료 얼마나 받으면 되겠느냐? 수출 금액 및 품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대략 한 3 내지 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fee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이제 수출이 됐을 때 그런 거고요. 인센티브 성격으로 커미션으로 3 내지 5% 정도 받는 거고, 매달 얼마씩 해서 보통 한 1,000불 정도. 한 1,000불 정도. 예. 내지, 뭐, 1,000불 정도인가? 저희는 그때는 오래됐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한 3,000불은 받아야 되겠네. 못 받아도, 그쵸? 예. 그래서, 대략 한 1,000불, 한 3,000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러한 그 바잉 오피스 역할을 외국에 있는 하나의 업체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는 몇 개 바이어의 국내 바잉 오피스를 할 수가 있다. 또 그래야 수익이 되는 거고 한 뭐 3천불 받는다고 그래도 3천불 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물론 수출하면은 커미션 받지만은 그래서 한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율은 건별 금액에 따라 가지고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만 불까지는 얼마, 20만 불까지는 얼마, 50만 불까지는 몇 프로, 커미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금액에 따라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이오피스 역할을 할 때 장점이 뭐냐? 수출거래 알선만 함으로 자금 부담이 없다. 그 다음에 수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거래 알선을 해주는 거잖아요. 크게 봐서는. 그래서 계약 이행에 따른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만일 클레임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의 주체는 아니에요. 예. 뭐 도의적인 범위 내에서 클레임 해결에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어가 야 이런 클레임이 있다. 그러면 국내인 제조업체 야 이런 내용 이거 잘못됐어. 이거 품질이 좀 이상하대. 야 그다음에 너 이번 선적한 거 개수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자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나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책임은 없다. 그죠? 선의의 관리적 책임. 예. 그죠?
선의의 최소한의 의무 정도. 예. 그 다음에 단점이다 그러면 직접 수출하는 거. 내가 직접 구매해서 수출할 때 그 마진에 비해 가지고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피스 역할을 하실 때는 항상 거기서만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직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예.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위탁 생산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쵸? 아주 위탁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수출하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무역회사 운영하는 거 별로 뭐 골치 아플 거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강의 초반에 참 무역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머리 아파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뭐 예.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 좀 꼬신다라는 거는 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꾸준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죠? 뭐요? 수출은 아이템 개발, 아이템 수입은 유통, 아이템 개발, 유통, 아이템 개발, 유통. 그래서 수출 수입을 다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무역업의 수익 모델을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거 다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쵸? 예.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축소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현재는요. 예, 예.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30년 넘게 했는데요. 뭐 30년 넘게. 예. 자, 그 다음에 실무적인 키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해외 바이어와 독점 바잉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일단 뭐 판매 범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수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를 얼마로 할 것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연간 뭐 의무 뭐 수출에 관한 거 어쨌든 여러 가지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예. 실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 들으시고 진짜 바잉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계약서 쓰시기 전에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잘 도와드려요. 아주 성실하게. 예. 막 따지듯이 막 그러면 어이씨 좀 그래요. 그죠?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도와드리는 건데 막 따지듯이 막 그러지 말고요. 전 마음 약한 사람이니까 부드럽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 품목 공부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예, 품목 공부 엄청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바이어한테 제공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쵸? 예. 정기적으로 레포팅을 해주는 게 좋죠. 예. 이것도 서로 어떻게 이렇게 약간의 의무감을 느끼면 일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근데 계약서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뭐, 월 2회, 아니면 월 1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국내 제조업체와의 수출 협상은 바이어 입장에서 빈틈없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 적어도 8가지 협상을 하셔야 되겠죠? 8가지가 뭔가요? 우리 계약 시간에 배웠는데 예,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 필요한 8가지 예, 기본적인 거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 8가지요. 이 8가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협상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도 반드시 그 8가지에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협상이 뭐라고 그랬나요? 협상 기억나시나요? 협상이란 개념을 정리하면 협상이란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가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해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 다음에 윈윈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내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개념 정리를 한다면 협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다. 그 다음에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이 뭐냐? 주고받는 거다. 일방적인 양보나 일방적인 강요, 갑질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타결이 되고 나서도요. 우리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이 내가 당했다, 내가 손해봤다,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틈만 오면 약간의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관리라고 표현했지만요. 사실은 배려, consideration. 바이어가 필요한 게 뭐가 없을까?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요새 뭐 SNS, 그쵸? 뭐 카톡이나 뭐 아니면 뭐 라인이나 왓츠앱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위챗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연락하시면 좋겠죠. 그쵸?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잉 오피스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입 오파상, 어퍼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